자, 우리가 입력 방식은 통상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온라인 입력 방식과 오프라인 입력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온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서로 입력 사항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뭐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 방식은 네 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방식에 대한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온라인 입력 방식 살펴볼게요. 자, 온라인 입력 방식은 이제 시분할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용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입력 방식인데요. 여러 가지 입력 기구, 즉 뭐 키보드나 라이트펜, 스타일러스, 뭐 마우스, 뭐 화면 터치 스크린, 포스 이런 방식들이 다 이런 온라인 입력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에 이제 고객과 담당자가 간에 서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원시 점표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 샀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고객이고 편의점 직원은 담당자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계산원이 그 직원이 그것을 포스로 바코드 리더로 읽어가지고 화면 모니터에 결제 금액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영수증이 발생해요. 이럴 때 포스로 삑 하고 읽어 드릴 때 이제 점표 하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스로부터 읽은 바코드가 이 온라인 단말기로 전달이 되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금이든 뭐 카드든 결제를 한다고 하면 그 거래에 대한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이제 어떤 고객용 단말기에다가 보여주는 이런 방식을 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방식도 디스플레이 방식, 그다음에 어떤 키보드와 프린트 할 수 있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은 이런 식으로 지금 녹색 그림으로 주로 이제 그려져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파트예요. 온라인은 이 파트인데요. 이제 오프라인은 반면에 어떻게 이루어져요? 고객과 직원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직접 사람이 개입해서 수집해서 운반합니다. 운반하면 이거를 특정한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 점표를 매체화하고 매체화 장치를 이용해서 그래서 매체화한 다음에 이것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인서팅해서 처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이런 오프라인 방식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고객 또는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차이를 여기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오프라인 방식인데요.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뭐 집중 입력 방식, 분산 입력 방식, 직접 입력 방식, 그 다음에 턴 어라운드 방식, 즉 회귀 입력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집중 입력 방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중 입력 방식은 현장 정보를 기록한 원시점표를 전산부서에서 일정한 주기마다 수집을 해서 일괄적으로 입력 매체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적 처리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자, 교수가 여러분들 종이를 이용해서 지필고사라고 하죠. 종이에 여러분들이 답을 써가지고 그것을 채점을 해서 그 결과를 별도의 종이에다가 쭉 적어놔요.
적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출석 점수, 또 평소에 했던 뭐 보고서 점수,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말에 일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방식이 진화되니까 이제 과제도 그때 평가를 하고, 또 시험도 중간에 보고, 또 기말에 보고. 근데 어쨌든 최종적인 성적은 기말에 모든 학기가 끝날 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쩔 수 없이 집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원시전표를 수집했다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부서의 입력 담당자에게 전달해주면, 그러면 입력 담당자가 이 원시전표를 입력을 하면서 매체화 장치를 통해서 어떤 매체에 수록하는, 기억시키는 이런 그 과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디스크 또는 디스켓, 테이프 뭐 이런 입력 매체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 입력 방식입니다. 자, 분산 입력 방식은요, 원시전표를 전산부서로 전달하지 않고 자료가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 입력 매체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이런 매체화할 수 있는 장비까지 현장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현장에서 원시전표를 만들고 그것을 매체화시켜서 기록까지 합니다. 기록을 하고 이 기록된 매체를 수집해서 전달을 해요. 전달하면 이것을 이제 전달받은 부서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의 매체에 수록한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분산 입력 방식이에요. 분산 처리가 아니라 분산 입력 방식입니다. 입력만 각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입력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 입력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영어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에 시스템이 출력한 정보를 이용자를 거쳐서 다시 재입력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공과금, 지로, 용지를 처리할 때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등록금 고지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받으시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학교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거기에 이번 학기에 제출해야 될 수업료 고지서를 여러분이 출력합니다. 출력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납부되면 영수증을 줘요. 그죠? 이 영수증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이 보관해야 할 부분, 그 수납한 은행에서 보관해야 할 부분, 그 다음에 학교로 보내줘야 할 부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입력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최초에는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에서 출력된 정보를 카드나 OMR이나 OCR이나 뭐 MICR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쇄를 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렇게 출력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작성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면 이게 이제 다시 OMR이나 OCR이나 이런 방식으로 매체화 돼 가지고 다시 컴퓨터 시스템에 재입력되는, 이렇게 턴 어라운드, 회귀, 공수가 바뀌는 이런 개념이 이 회귀 입력 방식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직접 입력 방식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문자나 기호를 직접 표기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뭐 OMR, OCR, MICR 이런 입력 매체를 이용을 해서 입력하기도 하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OMR, OCR 뭐 이런 것들은요 출력 매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본다거나 하면 아마 수능 문제지를 풀고 답을 마킹하는 그런 입력 형식이 따로 제공될 거예요. 거기에 마킹을 하면 그거를 쭉 모아 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소위 채점 처리를 하게 되죠. 업무 현장에서 이렇게 카드에다 작성하고, 이게 이제 OCR이나 MICR 뭐 이런 거예요. MICR은 이제 수표 같은 걸 할 때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아진 카드를 운반을 한 다음에 이 카드를 데크에다 올려놓고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 방식 4가지 중에, 특히 오프라인 입력 방식 4가지 중에서 집중 입력과 분산 입력 방식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은 표입니다. 자, 입력 정보를 집중 입력 방식과 분산 입력 방식을 비교한 거예요. 자, 먼저 입력 정보의 정도에 대한 어떤 인력 효율,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되는가, 사람의 개입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거예요. 집중 입력 방식은 인력 효율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분산 입력은 이 인력 효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매체화에 대한 인력 효율도 마찬가지인데 집중 입력 방식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산 입력 방식은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생겨도 이걸 처리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체와 기기의 가동 효율도 집중 입력 방식은 특정한 기간에 엄청나게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동 효율도 높습니다. 반면에 분산 입력은 뜨문뜨문 오는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가동 효율이 암만 해도 떨어지게 되겠죠.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비용도 집중 입력 방식은 비교적 값이 싸지만 분산 입력 방식은 이제 활용도에 비하면 비싼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스템 설치할 때 준비하고 운영하는 게 집중 입력 방식은 이제 쉬운데 분산 입력 방식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예요? 분산된다는 것은 여러 지역에 이런 정보를 발생시키는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집중 입력 방식의 장점이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입력 방식 중에 원표 입력 방식이 있어요. 이건 키보드로 입력하거나 마킹, 이제 아까 OMR, OCR 이런 데다가 마킹하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마크 시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마크 시트. 그다음에 문자 인식 방식, OCR, MICR 이런 거, 키 엔트리 방식 이렇게 원표 입력 방식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키 엔트리 입력 방식이 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키 엔트리 방식은 파일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입력된 내용을 컴퓨터 내부에 파일 형태로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이제 최초에 어떤 정보를 만드는 작성자가 카드 또는 원시전표에다가 이걸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원시전표는 매체화해서 이런 카세트나 아니면 디스크나 아니면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드럼이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파일을 형태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카드는 어떻게 돼요? 카드는 이제 카드나 또는 종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직접 입력을 시켜서 이렇게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이제 키 엔트리 방식이에요.
자, 이 밖에 기타 입력 방식으로 그림이나 소리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죠. 이제 스캐너 같은 경우에 그림을 입력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입력 도구죠. 입력 장치죠. 그래서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읽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컴퓨터 내부 표현으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스캐너. 그다음에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로폰. 소리의 입력을 위해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를 녹화하면서도 이렇게 음성을 마이크로폰, 이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하려면 결국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함께 처리기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는 뭐 이런 아날로그 소리 음성을 단순히 전달해주는 그런 기기죠. 그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장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음성을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이제 보이스 인풋 유닛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컴퓨터는 써야 되고 네트워크도 써야 되고 정보량도 늘어나는데 우리 사용자들 중에는 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조금 다룰 수 있으면 완전 초보죠. 초보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적당히 쓸 수 있으면 미숙하지만 쓸 수 있는 미숙자,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이렇게 이제 초, 중, 고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런 초보자나 미숙자를 위해서 시스템과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의 아주 친숙한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 I, 그래서 UI라고 하죠. UI 설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번 뭐 한 주 정도 강의를 합니다. 자, 사용자는 지금 어떤 사용자가 작업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에는 뭐냐면 컴퓨터 유닛이에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작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컴퓨터를 잘 몰라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인터페이스가 대화형 언어를 이용해서 명령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컴퓨터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좋아, 그러면 알았으니까 이제 데이터 보내라고 해 라고 해서 입력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컴퓨터가 입력 요구한다는 사항을 사용자에게 전달해 줘요. 그러면 사용자가 컴퓨터가 데이터를 받겠다고 하는구나 라고 요구 인식을 하고, 다섯 번째 단계로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이제 이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해요. 자료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은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에 넣어주면 그러면 컴퓨터가 처리를 하겠죠. 처리하고 그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출력물을 출력해주고 사용자는 이 출력물을 획득하는, 이렇게 8단계로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는, UI 설계할 때는 이 사용하는 사람의 나이 수준, 또 남녀, 성별, 학력 수준, 전산 지식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아주 좋겠죠. 우리가 이런 대화형 입출력 장치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 대화형 입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람이 기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한 결과를 사람에게 전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을 기능을 같이 갖도록 합니다. 그렇죠? 사용자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나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또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이런 명령이나 입력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해서 그 결과를 돌려주고, 이런 게 이제 대화형 입출력 방식이니까요.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프롬프트 방식, 메뉴 방식, 항목 채우기 방식, 아이콘 방식,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 네 가지 방식